11번 밑줄 그은 이 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탑은 발해의 그 장백진 교회에 있는 영광탑이라는 탑입니다. 자, 이건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로 쌓은 벽돌탑이 되는데요. 이러한 벽돌과 관련된 것은 병의 공주 무덤도 벽돌식 무덤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발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말, 모피, 인삼 등이 주요한 수출품이었다. 이 만주골판 목축업을 많이 하죠. 말이란 그리고 수렵과 관련돼서 뭐 담비, 모피 이런 거 그리고 이 장백산, 백두산 뭐 이쪽 계통에서는 이제 인삼 우리 민족이 이제 자랑하는 이제 특산물이죠. 이런 것 등이 주요 수출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벼농사는 좀 힘들다는 거. 그 다음에 인환, 대흥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인환은 2대 무왕이 사용하던 연호이고 대흥 보력은 3대 문왕, 초대 고왕 대조영은 뭐 천통 등등등등 대부분의 발해 왕들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발해는 이제 삼성 6부인데 그 중에서 정당성이 으뜸이 되는 관부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 있고 이제 6부가 있는데 충인이 지혜신이 이 정당성과 연결이 돼 있어요. 바로 그래서 충인의 지혜신 이게 기능을 이제 각각 좌사정, 우사정으로 나누고 정당성의 장관이 바로 대내상이 되는데 국정을 총괄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당성이 핵심 기구가 됩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지방간을 감찰하기 위해 외사정을 파견했다. 이건 통일신라 때 얘기죠. 예, 무무왕 때부터 중앙에는 사정기관, 감찰기구와 사정부인데 예, 지방간에는 감찰하게 되는 외사정을 파견했다. 사정이 감찰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구려 후예임을 내세웠다. 그래서 발해 무왕 때부터 이제 일본과 통결을 했는데 무왕, 문왕 때 보면은 발해 왕들은 이후로 고려 국왕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후예임을 내세운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숙종인데 여기서 말하는 숙종은 이제 조선 후기 숙종이 아니라 고려 중기 숙종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약간 좀 세조 비슷한 분위기가 나요. 조카인 헌정을 원하고 즉위한 숙종은 이 사람이 이제 즉위 연도는 1095년에서 1105년까지인데 요 시기가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두 가지를 많이 물어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동생이자 승려인 의천과 핵심 측근 윤관, 그러니까 의천의 교선통합운동 이거 잘 알아두시고 윤관을 통해서 숙종 때 숙종 10년에 별무반을 창설했죠. 예. 그 다음에 이 의천과 윤관의 건의로서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화폐 발행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전도감을 설치를 하고 이게 뭐 고려시대 경제상 물어볼 때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해동통보, 뭐 삼한통보, 뭐 삼한중보, 심지어는 이제 은병, 활구라고 불리는 은으로 만든 것도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씩 보도록 하죠. 윤관이 나왔으니까 별무반 창설. 조심할 게 이제 윤관이 동북구성을 설치한 것은 1107년으로서 이것은 인종 때가 됩니다. 예종 때가 됩니다. 예종 때. 예종 3년이 되고 삼별초로 조직하여 정권 유지에 활용하였다. 삼별초로 조직한 것은 최우 정권 때이죠. 최우 정권 때는 고려 고종 때가 됩니다.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니은은 빠져야 되고 기억을 하니까 2번인데 아까 나온 것처럼 해동통보, 삼한통보, 삼한중보 요거 동전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은병, 활구 요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화폐 통용을 추진했습니다. 주전도감 설치하고 그 다음에 노비환관법 이거는 광종의 업적이죠. 예.
고려초 광종이 없죠. 예, 956년에 실시했습니다. 과거제도 잘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13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짐은 3만에 3천의 음덕을 받아 왕을 빌었다.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와 우리나라 짐액이 근본이 되며 대업을 만대에 전할 땅이 물어 마땅히 봄여름 가을 겨울에 중간달에 순행하여 100일 이상 머물게 하라. 이게 바로 이제 고려 태조가 이제 서경을 중시하는 뭐 그러한 것을 나오는데, 왜 서경을 중시했느냐? 여기 보면은 음덕, 수덕, 네, 짐액의 근본, 어떤 산세 지형이 인간의 길흉화복을 결정하는 풍수가 아니라 풍수 지리설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서경을 굉장히 이제 서경 길지설이 있어서,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소학 보급의 명분으로 활용했다. 소학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유학, 즉 실천적 규범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림들이 신진 4대부들 소학 보급으로 실천적인 성격이 이것을 많이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관련없고, 비보사찰의 건립의 이론적 그가 있다. 자, 비보사찰이라는 것은 이제 이 고려태조의 그 풍수지리설에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도선대사인데, 자, 도선대사가 이 풍수지리설을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어떤 부족한 어떤 지덕, 지세, 이것을 보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찰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 몇 군데 이렇게 지정해 놓은 데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기서 고려태조가 훈요 10조에 이것을 명기를 해놨습니다. 비보사찰 도선이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맞고요. 후에 이것은 이제 어떤 묘자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수도를 세우는 옮기고 오르는 천도 이런 것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가면은 이 묘자리를 가지고서 이제 송사가 벌어졌는데, 그걸 산송논쟁이라고 그러고, 천도, 묘총의 서경천도운동이라든지 한양천도 등등등등 이런 거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것은 유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교 중심의 통치가 되고, 그 외의 사상은 좀 약간 배타적인 거, 예를 들면은 불교 행사인 연등회라든지 불교와 도속 이러한 여러 사상들을 대해서 이제 혼합적으로 넘어가져 있는 이제 팔간회 이런 것 등을 폐지하라고 주장을 했었죠. 유교 중심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밑줄근 이 불상으로 오는 것은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부석사는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여기에 무량수전에 흙으로 빚은 대형 소조상이 있다. 자, 이 부처는 항마 촉지인의 자세로 이렇게 항마 촉지인이 지금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게 있죠. 반대로 이런 건 이제 지권인 자세라고 그러죠.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자, 이 무량수전에는 이제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죠. 그래서 부석사 내에, 그 다음에 소조, 이거는 이제 이런 철이라든지 금동 이런 게 아니에요. 흙으로 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이제 약간 조각같이 하는 거죠. 석고같이. 그래서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 그리고 앉아있죠. 좌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약간 신라의 그런 불상양식, 예를 들면은 석고랑 본조부를 좀 약간 연상케 하죠. 자, 나머지 1번은 이제 옛날에 이제 광주 충국리, 지금은 이제 하사창동이라고 하는데, 하남시. 옛날에는 이제 하남시가 광주에 속했기 때문에, 경기도 광주. 하사창동 이제 철불이 되겠습니다. 대형 철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철원에 가보면은 강원도 철원군에 가보면 도피한사라는 절이 있어요. 비로 자나불.
그러니까 뭐 법신불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진리 그 자체를 상징하는 그 불을 말하는데, 예, 비로자납을 비로자나 이제 철불로 된 거죠. 이거 철로 만든 것이고, 4번은 이제 국보 83호 유명한 금동으로 만든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이 됩니다. 예, 국보 83호 가장 유명하죠. 그와 쌍벽을 이루는 게 또 이것도 이제 금동 미륵 반가 사유상인데, 이것은 삼삼간을 썼고 이건 탑간을 쓴 그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건 국보 78호가 되겠고요.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삼국시대 때 그러한 불상으로 보고 있고요. 요것은 이제 고려시대의 불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2, 3번은.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여보게 최후의 권력남용이 계속 심해지고 있네. 그러게 말이야. 최후 집에 설치한 뭐뭐에서 인사행정을 마음대로 처리하네. 바로 정방이 되겠죠. 예, 예, 인사를 자기 집에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왕이 인사권을 제약하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정방 폐지와 다시 뭐 복설 이런 것이 반복이 되다가 고려 말 망하기 직전 창왕 때 완전히 폐지되긴 하는데, 주요 왕 중에서 정방 폐지를 주장한 사명에 개혁 정치를 표방한 충선왕 때 충선왕 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민왕 때도 이제 폐지를 이제 무신 정권, 권문세족 이런 거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를 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도당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자, 고려시대 때 제추회의, 중서문화성의 고위관리 지신과 중추원의 고위관리 추밀이 합자한 기구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방과 같은 국가의 중요사를 논하는 이제 도병마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후대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제추에서 제추를 넘어서는 일반 이제 고위관료 다른 이제 여러 관원들까지 포함이 돼서 더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도평 의사사가 되는데, 이 도평 의사사가 도당이라고 이제 불리우고요. 여기는 이제 정치, 그러니까 이제 국방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일반 뭐 온갖 잡다한 것까지 정치적 업무도 다 여기서 결정을 짓게 됩니다. 귀족 연합 정치적인 것이고 권문세족의 어떤 집결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경, 간쟁, 봉박, 이게 흔히 이것을 이제 대간긴이라고 하죠. 절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인데, 이제 관리들의 어떤 인면, 법령의 개폐 과정에서 동의를 하는 절차, 왕께 충고하는 간쟁, 왕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봉박. 자, 이걸 대간기능인데, 고려시대 때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그 5번하고 연결이 되는데, 중서문화성의 상품 이하의 관리들인 낭사와 감찰을 담당하는 어사대가 합자를 해서 대간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충렬왕 때 첨입으로 격화가 된 것은, 자, 고려에서는 이제 이성 육부와 이제 중추원, 어사대, 삼사, 이게 이제 핵심 기구죠. 그 중에서도 이제 중추원이 이제 주된 건데, 이성 육부 외에는 여기서 이제 그 이성이 이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인데, 이거를 원 간섭기 때인 충렬왕 때는 이제 뭘로 바뀌느냐면 첨의부로, 성에서 부로 격화가 되는 것이죠. 첨의부가 되고 성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육부는 이제 부보다 더 아래인 사로 바뀝니다. 네 가지 사.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서문화성과 이제 관련이 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용어에 대한 설명을 놓지 않은 것은, 왕에게 유학의 경서와 사설을 강론한 일을 우리는 경연이라고 그러죠. 이 경연은 이제 숙류 정책과 더불어 강화되는데, 세종 때는 이제 집현전이 이 기능을 했었고, 성종 때는 이제 세조 때 사육신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죠. 집현전 학사 출신이 많아서 이걸 폐지했었어요. 1456년. 그런데 다시 성종 때에 부활을 하게 되면서 홍문관이 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경연은 이제 보통 이제 이제 어떤 훈구보다는 이제 사림 세력들이 이제 굉장히 중시 여겨요. 사림 세력들은 이 경연을 통해서 올바른 도덕 정치를 할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김효사림, 조광조의 권위로 한때 활성화되기도 했었고, 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고려 때, 틀린 걸 찾는 거네요. 예. 자, 이 경연이라는 것은 이제 조선 시대도 있지만 이제 고려 시대도 경연은 있긴 있었어요. 예.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자, 세조 때 일시적으로 이제 중단이 되었다. 자, 세조가 이제 그 집현전을 폐지를 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연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겠죠. 이게 좀 왕권을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경연이 잘 안 열려요. 태종이라든지 아예 아주 그냥 무도한 연산군 같은 경우에 아주 싫어하겠죠. 그 학문을 좋아하는 성종 같은 사람이라 경연 이런 걸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흥선 대원군 집권기에 폐지되었다. 그러니까 이거 맞는 내용이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경연이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폐지된 것은 비변사라는 것이 있죠.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로 이제 돌린 그러한 내용이 있긴 하죠. 자, 경연의 교재는 이제 국왕과 관련된 거니까 대학 연희 같이 말 그대로 대학, 소학이 아니라 대학 좀 크게 스케일 있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이제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좀 까다로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3점짜리에 해당이 됩니다. 17번. 밑줄근 왕의 제의가 있어서 사실 옳은 것은 칠정사 내외편 서울을 중심으로 역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아라비아 달력까지 포함 참고를 했습니다. 자,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어떤 문헌 편찬 이런 거 관련되는데 세계 지도인 혼인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1402년 김사영 등이 중심이 돼서 이제 태종 때 이제 만들어졌죠. 틀렸고 충신, 효자, 열부 등 행정을 비롯한 상강의 실도가 조선 세종 때 나오게 되죠. 여기 정답이 되겠네요. 세종은 유교 통치를 꿈꿨다는 거 꼭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역대 우리나라 문물을 정리한 동본 문헌 부기고와 편찬이 된 시기는 그러니까 백과사전식 그런 문헌인데 영조 때가 되겠습니다. 각도의 지리, 풍속 등이 수록된 동국여지 승람이 간행됐다. 이건 성종 때가 되겠죠. 인문지리서. 그 다음에 고조선에서 고려까지 역사를 정리한 동국통감 역시 이것도 숙종 때 편찬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가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무릇 교육이란 현인을 높인 것이고 지금 주께는 문성공 안양의 고향인데 이 사람을 이제 배양하는 것과 관련된 거 바로 풍기군수 주세봉이 중종 때 우리나라 이 땅에 최초로 세운 바로 백운동 서원, 그러니까 서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서원은 교육도 하지만 이제 여기 것처럼 훌륭한 유교의 소년들은 제사 지내는 배양 기능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거. 이건 성균관 향교도 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아무튼 서원 주세봉에 의해서 처음 세워졌고요. 풍기군수 1543년. 이 서원이 바로 그 사림들의 어떤 직결지라고 볼 수 있죠.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폐단으로서는 어떤 이제 붕당 정치의 어떤 온상이 되고 학연과 또 관련이 되어 있죠. 학연 붕당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관학진흥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다. 이 서원은 관학이 아니라 사학이 되는 거죠. 사설적으로 세운 것이고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가 파견된 것은 지방에 세운 지방 부목 9년에 하나씩 다 세운 향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서원도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게 있어요. 사액서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주세병성 백운동성어는 명종 때 이황의 건의에 의해서 소수성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사실은 사실이라는 건 역사죠. 저술가는 논한다. 백성이 도적이 된 원인은 원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죄가 아니다. 자, 여기 보면 인걱정이 나와요. 인걱정을 꼭 참작해서 썼다. 자, 인걱정이 난이 일어난 시기가 조선 중기 이제 명종 때에 오면은 수치 체제가 굉장히 문란해져요. 예. 당시 이제 명종이 집권하면서 이제 그 소윤과 대윤 간에 집권하자마자 서로 싸우면서 사화가 일어났죠. 큰 여기에 이제 명종의 외삼촌인 윤원영과 전임 인종의 외삼촌인 윤임 같은 뭐 파병유신데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죠. 갈등이 있어서 윤원영 일파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부패해요. 부인 정란정 등등등. 그래서 그 외척 세력들이 이제 전국 세력을 주도하고 이제 부정부패가 너무 많게 돼요. 그리고 이제 조선의 초기에 그러한 성실했던 그러한 수치 체제가 이때 오면 다 엉망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공납은 박납의 폐단이 나타난다든지 군역에 있어서는 뭐 군적 수포제 군포가 이제 슬슬 나오는 거죠. 반군 수포제 그래가지고 대립제라든지 예.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면 농민들이 도적화되고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걱정의 난이 명종 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임진왜란으로 국토가 폐허되었다. 임진왜란은 1592년에서 1598년 선조 때 있었죠. 예, 해당 안 되고 예송으로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였다. 이건 17세기 현종 때죠. 예, 1649년에서 1674년. 예. 신묘박해로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처형이 되었다. 이게 1801년이죠. 순조 세도 정치가 막 시작될 즈음 뭐 그때 시대 배경. 네. 안동립 씨의 세도 정치로 부정부패가 심해야 됐다. 이게 바로 세도 정치의 그런 대표적인 외척 세도 가문이죠. 예. 세도 정치. 풍양조씨도 있고 반란막지도 있고 등등등.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밑줄근 피고인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피고인은 호방으로 2호의 병영공 6방이 나오니까 이거는 향리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 향리가 부정부패를 저질렀는데 향리라는 것은 자, 여기서 향리는 이제 조선시대 향리가 됩니다. 자, 고려시대 향리는 일종의 수령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속현 지역,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은 바로 향리가 그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선시대 오면은 속현을 다 없애버리고요. 향리들을 이제 특권을 많이 줍니다. 고려시대 때는 뭐 외역전이라든지 뭐 수령이 해야 될 일, 뭐 그러한 것까지 다 했는데 조선시대 오면은 수령의 아전 밑에서 일하는 그러한 실무직을 담당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향리는 그 지역 출신으로서 빠삭한 자죠.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죠. 잡가를 통해 선발되었다. 이건 이제 기술관, 흔히 말하는 좁은 의미의 중인들이 그렇고요. 관청에 신공을 바쳤다. 노동력. 이거는 관청에 소속이 된 노비, 바로 관노비가 되겠고요. 공음전을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다. 5품 이상의 고려시대 관료들은 토지가 세습이 가능해요. 그걸 공음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경제적 기반으로 삼은 것은 문벌귀족이 되겠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고려 후기에 가면은 문벌귀족이 이제 뭘로 바뀌냐면 권문세족으로 조금 이제 변동이 있게 되죠. 사신을 수행하면서 통역을 담당하였다. 이것을 역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기술직 중인이 되겠습니다. 예, 좁은 의미의 중인이 되겠고요. 예. 자, 그리고 향리는 참고적으로 이제 크게 보면 다 중인에 속해요. 예. 이제 어떤 관리에 속하긴 해요. 예.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근데 이제 뭐 토지가 주어진다든지 이런 게 고려시대와는 달리 없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좀 많습니다. 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